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너무 당연한 1일 1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는 게 이리도 힘든 이유가 뭘까요? 그간 잘못되어 온 것들을 바로잡겠다는데 뭐가 이렇게 말들이 많고 힘든 거죠?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저항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요. 그 알량한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다시 잡아보겠다고 이러고들 있는 거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혁 세력과 반개혁 세력, 진짜 의원과 수박 의원들이 정확하게 솎아지고 있는데요.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그 면모가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다 쫓아내야죠. 정작 일다운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알량한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올인하는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8일 대의원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10일로 연기했습니다.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탓인데요. 또 개혁을 가로막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의 결과인 거죠. 현역 의원과 당직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존에 준비됐던 대의원제도 개편 세부 내용이 일부 수정되거나 추가 조율을 위해 발표 일정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개편 방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권리당원 13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40%를 반영하고 16,000명 선인 대의원을 30% 반영하면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의 가치에 이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1일 1표라는 표의 등가성 원리를 고려해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유지하더라도 대의원의 표를 권리당원 1표와 동등하게 고정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어 왔던 겁니다. 보통 대의원은 지역구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임명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는 계보 정치를 유지하는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대의원 한 표를 확보하면 권리당원 60표를 확보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만 계보원으로 포섭해 이를 통해 대의원들이 조직투표를 하도록 하면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뛰어넘어 당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현역 의원, 지역위원장은 물론 계보 정치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에게는 대의원 제도가 곧 기득권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기정사실인데요. 그런데 대의원이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혁신위의 움직임에 대해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거죠. 대의원제 문제는 사실 역사성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서 이걸 어느 한 면에서 보고 재단하고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의원제는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원리에 의해서 우리 당의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당대회가 전국 대의원 대회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당헌, 당규, 강령 모든 것들을 개정할 수 있고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근데 그 대의원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의원제가 우리 당이 전국 정당화를 꾀하면서 권리당원 숫자가 부족한 지역, 특히 우리가 전략지역 또는 취약지역이라고 얘기하는 TK나 또는 부울경지역, 또 강원도 이런 지역에는 권리당원 수가 수도권이나 충청이나 호남 지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 정당을 지향하면서 선거법까지 고쳐서 지역 편중 현상을 해소하자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정당이 전국 정당의 목표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권리당원들만으로 중요한 당의 의사결정을 할 경우 특정 지역의 의사결정권이 극도로 왜소해지고 위축되고 제약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의원제를 도입해서 각 지역위원회에 대의원제를 대의원을 2개 한 겁니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우리 당의 전국 정당의 가치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박강원 원내대표는 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제도 폐지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신이 수박임을 커밍아웃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의원제도 문제는 역사성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한면에서 보고 재단하고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면서 지역 편중 현상을 해소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전국 정당 목표를 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에는 호남과 수도권 당원이 많고 영남 지역 당원 수가 적습니다. 대의원을 당원 숫자와 관계없이 지역별 인구 비례로 할당함으로써 영남 지역의 의견도 골고루 수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순기능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는 영남 지역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 서운숙 부산시당 위원장,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 등으로부터 취약지역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의원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수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 영남 지역 당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표의 등가성을 보완하기 위해 대의원 수 증원을 제한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대의원 제도는 권리당원 30만 명쯤 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는 100만 명이 거의 넘었기 때문에 권리당원 한 표와 대의원 한 표의 등가성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됐다면서 대의원 수를 과거의 권리당원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 늘리면 그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상대적 가치가 60대 1에서 30대 1이 된다고 해서 표의 등가성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데요. 대의원 제도에 기저에 있는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의 기득권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의원제 폐지에 준하는 혁신안이 나올 것이다. 그런 네. 보도들이 나왔고 이거는 그 전부터 혁신위가 생기기 전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들 아닙니까?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출하거나 네. 당대표를 선출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공천이랑 네. 상관없네 그러면. 그래서 지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게 많은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대의원제를 폐지한다는 것이 갖는 각 지역위에서의 상황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전당대회를 원래대로 하면 내년 총선 이후가 될 텐데 그 전에 전당대회를 할 거라면 필요하겠죠. 예. 그 전에 전당대회가 하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것밖에는 상황 발생이 생겨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가 그만두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지금 거론할 이유가 없다. 근데 이거를 계속 거론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한 겁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님을 이 대표로서의 그 위치를 흔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근데 거론하는 예. 사람들은 이른바 이제 친명계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대외 뭐 지금 현재 안에 그 기성 국회의원들은 아니지만 네네. 원외위원장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 당대표가 조기에 내려오게 되면 전당대회가 열릴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논리 구조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같은 지도부이고 또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 있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표가 그만두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지금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오히려 대표로서의 위치를 흔드는 것이라면서 당대표가 조기에 내려오게 되면 전당대회가 열릴 수도 있으니 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논리구조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의원제도 개편은 당대표의 거취를 넘어서는 민주적 혁신의 일환인데요. 대의원제도가 전당대회 투표의 민주적 대표성과 충돌하고 표의 등가성을 훼손한다는 모순이 있다면 대표의 거취와 관계없이 지금 바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현 시점에서 대의원 개편을 반대하는 것이 고최고위원과 가까운 계파가 전당대회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고최고위원은 당대표가 그만두는 것을 가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했지만 비명계와 여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연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설 등은 당대표의 퇴진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요. 이 비대위설의 12월 이전 버전이 바로 당권교체 전당대회론이 될 수 있는 거죠. 대표의 잔여 임기가 8개월 이내이면 비대위로 전환되고 8개월 이상이면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대의원의 영향력을 축소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면 권리당원 세력 분포상 비명계에 불리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러한 상황적 고려가 대의원제도 개편 반대에 투영된 것이 아닌지 의심될 수밖에는 없는데요. 만약 이러한 고려가 없다면 지금 대의원제도를 손보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혁신위원회는 현역 의원과 당직자를 중심으로 한 의견 수렴 작업을 완료한 뒤 오는 10일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혁신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가족사까지 소환되고 청년 간담회 발언이 노인 폄하 논란을 낳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가, 아니 어떤 세력이 이러한 개혁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느껴졌는데요. 절묘한 타이밍에 개혁위원장을 향한 표적 공격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의원제도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시기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왜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편하려고 하느냐, 꼭 지금 할 필요가 있냐는 등의 반대였습니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대의원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인정받고도 지금까지 개편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상황 논리, 시기 논리를 뛰어넘어 지금 바로 대의원제도 개편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당원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평범한 원리를 이제는 실현해야 하는 거죠. 지금 이 개혁을 막으려는 세력이 바로 수박들입니다.